안녕하십니까, 케찹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특정 이벤트 한 가지를 위한 어떤 준비 단계는 아닐까. 포톤벨트 한번 들어보셨죠? 은하계에 있는 고차원 에너지 뭉치 광자대라는 곳인데, 현재 우리 은하계가 이곳과의 조우가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20세기 말 전후한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 지구는 광자대에 접근할 때 처음에는 영지대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 절차를 끝마치려면 약 3일간의 완전한 암흑을 포함해서 대체로 5일 내지 6일을 걸리게 한다. 마치 EBS 10일간의 암흑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이 거대한 도넛 모양의 빛의 덩어리는 1961년 인공위성의 계기를 통한 관찰로 플레이아데스 성단 근처에서 실체가 밝혀졌다. 실제로 지금 지구 태양계와 이 광대한 빛의 덩어리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광자대는 대체 인류 문명의 어떤 각본을 맡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속하는 포톤벨트 논란을 짚어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말로는 광자대, 다시 말해서 특정한 빛 알갱이로 된 거대한 띠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계가 플레이아데스 상단의 알키오네를 약 24,000년 주기로 도는 과정에 이 도넛 형태 광자대를 2번 통과한다는 것인데, 그 진입 시기가 20세기 말 전후라서 최근에 이 내용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태양 폭발을 또 예고하고 지구에 큰 교란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과, 또 우연인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변화, 또 코로나 팬데믹, 백신 사태 등 여러 DNA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엘리트들의 지하기지 건설, 또 브릭스의 러시아, 중국의 세계 권력 교체까지 겹쳐가지고 뭔가 대변혁을 예고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광자대 통과 기간은 21세기 초, 곧 머지않은 시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를 빛의 시대라고 풀이한다고 합니다. 더 큰 관심은 인간의 뇌나 DNA의 극적인 변화,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암흑의 6일을 버틴 인간은 인간형이 완전히 탈바꿈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영적 진화가 일어나 보고는 믿기 힘든 여러 능력들이 발현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동시에 에너지 교란으로 화산 폭발과 극이동 등 대규모 자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도 있어요. 하지만 이 3차원 과학자들은 여기에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광자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상이라는 것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경, 이 사람이 헨리 해성 처음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포톤벨트를 맨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18세기에 활약을 했고, 천문학자이자 기상학자, 물리학자, 수학자였어요. 이런 그들이 말하는 어떤 연구활동, 교육활동에 종사했던 사람이 발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슈타, 그들이 이제 비하해서 말하는 게 이런 분야를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분야에서 좀 유명한 인물인 것 같은데, 와슈타라는 분이 있는데, 이 책에서 광자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류에 미칠 엄청난 일과 또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차원 상승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거대한 빛의 덩어리인 광자대는 인간의 DNA 구조, 디옥시리보 핵산, 모든 생물의 유전자의 본체가 되고 있는 고분자 물질, 그리고 차크라 체계를 완전히 탈바꿈시켜갖고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인간이 완전한 기억과 의식을 되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또한 이들 믿기 어려운 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과 태양계를 영원히 바꿔놓게 된다. 그 까닭은 광자대가 이 태양계를 보다 높은 차원, 3차원에서 5차원으로 이동시키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시리우스 성단에 더 가까운 새 위치로 옮겨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관되는 주제는 바로 지구가 이 광자대에 진입한다, 혹은 광자대가 지구 쪽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구 태양계와 광자대가 서로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광자빛의 소립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전자와 전자 간의 충돌의 결과라고 깨달으면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이 순간적인 충돌은 두 소립자가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며 이 충돌의 결과 생기는 질량이 바로 광자, 즉 빛의 소립자로 인식되는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다. 20세기 첫 하반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폴 데락은 매 소립자 하나에 대해서 유사한 반입자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다. 1936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칼 데이비드 앤더슨 박사는 1932년 이들 반입자, 즉 양전자를 발견했다. 1950년대 말까지는 지구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반중성자는 물론이고 반양자도 발견되었다. 이들 발견의 중요성은 단지 그것이 대략의 학설을 증명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것이 새롭고 전례없는 종류의 에너지가 지구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도록 유도를 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반입자와 하나의 소립자 간의 충돌에서 생기는 이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으며 장차 지구의 에너지 필수품의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실제로 앞으로 지구에 세워질 새 에너지 시대는 광자 에너지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플레이아드스 성단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18세기 초엽에 유명한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경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때 광자대는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 헨리는 뉴턴의 혹성 운행 법칙을 입증한다고 생각되었던 헨리 해성의 발견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와슈타는 강조합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과학적으로 그 존재가 입증된 광자대, 이제 지구가 이 광자대에 진입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인류 문명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지구의 과학자와 역사학자, 점성학자들은 21세기부터 시작되는 다음 천년이, 새 천년이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임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점성학자들은 새 시대를 보병공의 시대라고 부르며 과학과 공업기술 나아가 인간의 의식면에서 여러 방대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현 인류 문명의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으로서는 다룰 수 없을지도 모를 방대한 어려움의 시대라고도 표현을 한다. 아무튼 그것은 놀랄만한 새 시대의 서곡 아니면 절멸의 시대로 보여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광자대가 과연 이들 각본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지구의 광자대 진입 일정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처음에는 영지대라고 불리는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 절차를 끝마치려면 약 3일간의 완전한 어둠을 포함해서 대체로 5일 내지 6일이 걸린다. 이 사건에 뒤이어 바로 광자대의 중심부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끊임없는 낮 24시간 낮을 겪게 된다. 이 여정은 통상적으로 약 2000년간 지속이 되고 태양계가 영지대를 출구를 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5일에서 6일 기간을 거쳐 통과함으로써 광자대 다른 끝쪽으로 해서 퇴장할 때 끝이 난다. 방금 진술했듯이 영지대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경계선은 광자대 전체를 빙 둘러싸고 있다. 사실 이 영지대는 엄청나게 압축된 에너지 구역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여러 자장이 굉장히 촘촘히 서로 이어져 있어 그 어떤 3차원의 자장도 변하지 않고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의 자장이 새로운 종류, 즉 새로운 차원의 자기작용으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광자대 진입과 더불어 지구의 전장과 자장의 중력장의 변화를 예상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대변화가 지금 지구 태양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구의 자장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0점에 가깝다. 지구의 자장면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바로 광자대에 의해서 여러분의 태양계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광자대의 진입이 완전히 명백해지면 지구의 모든 기존의 전기장치들은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태의 진전이 뜻하는 것은 광자대가 지구가 광자대 안에 들어가면 전지도, 전기회로도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모든 전기장치들을 작동시키려면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즉 광자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영지대에 접근할 때 예상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사태의 진전은 지구의 대기권과 지표에 가해지는 압력의 증가이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진 활동의 증가로 관찰되듯이 이런 국면 역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즉 지구는 지금 지구 전역에서의 지진 활동이
계속 증가해가는 시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화산 활동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물의 순환에 압력을 가하는 지구의 기후 양식 면에서도 그동안 현저한 변화가 있어 왔다. 이렇듯 캘리포니아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남중부, 인도, 그리고 칠레 북부의 가뭄은 이 제트 기류와 대양 내부의 해류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바뀌어진 예이다. 게다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사건은 부분적으로 다가오는 광자대에 의해서 야기된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의 징조가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사건이 태양 흑점의 주기를, 그리고 심지어 태양 전체 표면을 크게 바꾸어 놓음으로써 태양계에도 실제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이다. 와슈타가 중간에 설명을 해줍니다. 태양계가 이렇게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렇게 광자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지구상에는 어떤 이런 에너지장에 의해서 대규모 멸종 사태가 일어날 것이었는데, 지구에 있는 빛의 세력들이 제3세력에게 이런 순화 과정을 좀 통해 갖고 지구가 광자대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광자대에 진입해서 전자기장이 무력하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현실로 나타난다. 전자장이 무력화는 기존의 전기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중력장이 수렴됨에 따라 생활면에서는 매우 커다란 혼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순간적으로는 대담한 손실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광자대 내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 단계에서부터 모든 광자 에너지장으로 바뀌어가지고 태양계의 기본 에너지 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듯 모든 원자와 분자가 바뀜에 따라서 인류는 그 육체의 형태가 크게 수정될 것이다. 즉 현재의 형태와는 아주 다른,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향상된 존재가 될 것이다. 와슈타는 이렇게 광자대 진입 시기를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지구가 영지대에 접근하고 태양계가 영지대에 깊이 빠져들 때 지구의 행성은 암흑의 큰 벌판을 맞이하게 된다. 갑자기 황혼 정도의 어둠은 완전한 암흑으로 대치가 될 것이고, 그것은 마치 지구 전체가 터무니없이 거대한 벽장 안으로 던져지고 문이 닫혀진 것 같을 것이다. 해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고, 칠흑 같은 하늘에서는 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영지대에서의 태양과 별빛의 압축으로 태양과 별들마저 흐려질 때 낮은 갑자기 밤의 암흑 속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완전한 암흑은 지구가 이제 영지대에 들어섰고 탈바꿈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이 철저한 어둠의 충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밖에도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차차 알게 되는 것이다. 먼저 단순히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장치 중에 아무것도 더 작동되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단 양수기 모터가 고장이 나고 물탱크는 비어있고 물이 나오지도 않고 변기도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전등을 켤 수도 없고 자동차의 시동도 걸리지 않는, 말하자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놓여진다는 것이다. 이들 믿지 못할 정도의 주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들의 몸에도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지구의 전장과 자장의 붕괴가 발생할 때는 지구상의 모든 원자도 바뀌게 된다. 사람의 몸의 원자들은 일부 수정이 되어서 새로운 몸, 반은 에테르와 한 몸의 형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인간을 빙 둘러싸고 있어 억제당하고 있던 우리의 의식, 장애망이 모두 제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 뒤에 인간은 더 이상 제한된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 이제는 은하빛의 현실 속에 사는 은하인간이 되는 것이다. 지식과 우주 보호자의 임무를 이 은하계의 도처에 유포하고 있는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인간이 검은고 성자를 떠난 후부터 언젠가는 갖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체력과 정책 능력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은 5차원으로 귀가하는 과정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 광자대 진입 이후 2일째 대기권이 점차 압축되기 시작할 때 영지대에서 지구의 중력장이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사람들은 몸이 쬐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기분이 들 것이지만,
이런 부풀음은 한 이틀 정도 지속될 뿐이다. 사실 지구의 대기권이 압축되고 모든 물질의 밀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핵물질이야말로 인류에게는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핵의 연쇄 반응이나 핵물질의 거대하고 치명적인 방사능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핵 에너지의 이 같은 압축은 지구 도처에서의 폭발이나 핵의 연쇄 반응 외에도 어쩌면 큰 화재를 부르는 대대적인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은하연합은 이러한 가능한 핵의 위험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문적 우주선 인원의 특별 착륙을 계획하고 있다. 인류가 느끼게 될 다음 변화는 태양의 완전한 부재로 인해 매우 심한 추위이다. 이 기온의 하락은 극심해서 빙하 시대의 추위와도 같을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태양의 차원 변화에 따른 극성면에서의 심한 변동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 변화가 태양열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제 3일에 가서는 여명 같은 희미한 빛이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드디어 사람들은 광자 효과의 초기 단계를 겪게 된다. 이 광자 효과가 매우 중요한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새 에너지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새 에너지원은 종래 지구의 화석 연료 의존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또 우주 여행 능력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광자 동력 기술은 은하연합에 의한 모든 우주 탐사선의 동력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일과 제4일까지의 비록 약하기는 해도 인간이 광자 에너지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접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4일이 곧 끝나고 이제 제5일이 시작될 때쯤에는 기후는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밝은 빛이 돌아올 것이다. 제3일이 끝날 무렵에 시작되었던 광자 효과는 이제 본격적이 된다. 인류는 이제 광자빔 동력 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생물은 광자대의 중심부에서 흘러드는 광량자에 의해서 활기가 돋구어질 것이다. 5일 버티랍니다. 5일. 인간은 광자 효과에 의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가짐으로써 정신 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다음 국면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들 광자 에너지는 인간의 신체의 에너지 이용의 최대 한도의 효율성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집과 산업체에 활기를 돋우는 데에도 사용이 될 것이다. 지구는 비로소 광자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 우주여행은 아주 단순하고도 선호되는 교통방식이 될 것이다. 일단 광자대에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완전히 실현된 우주시대에서 생존하는 것이 된다. 광자빔 에너지가 제공하는 동력을 가지면 별들과 다른 행성들이 머지않아 한 도시를 가로질러 갈 만큼이나 가깝게 여겨질 것이다. 이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면 오늘날 캘리포니아주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것이 수월해진 만큼이나 시리우스나 가까이 있는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게다가 이 과도기 동안에는 그동안 지구 인류의 카운슬러 역할을 해왔던 오래전부터 외계인이라고 불려왔던 사람들과 인류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인류의 우주 형제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우주에 대한 지구의 공간적인 위상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이번 광자대로의 진입은 지구가 의식과 물질 양면에서의 전환과 더불어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전환도 겪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지구의 참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인류가 5차원이라는 이 새로운 공간 관계의 이용법에 관해서도 장차 은하연합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지구 사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잡다한 종교의 모든 예언들이 말해왔던 거의 형언할 수도 없는 황금 시대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까이 오고 있는 황금 시대는 지구인 각자가 원래 의도되었던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시대이다. 즉 인류가 마침내 지구의 참 역사를 이해하고 잃어버렸던 완전한 의식 능력을 되찾을 기회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광자대는 지구 인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현재의 모든 문명 양식의 종말을 의미한다. 더욱이 광자대가 오면 제한된 의식과 갈등의 원천인 신분 계층제, 정부의 1만 년 지배가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드디어 지구는 인류를 실로 굉장한 시대로 인도해줄 이 쌍어궁 시대 문명의 마지막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이런 인류가 이런 빛의 시대로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코, 흰, 뭐 이런 것들, 3차 뭐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들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미디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하게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어떤 또 그 죽다 살아나고 암이 한 일주일 만에 없어졌다는 어떤 분의 그 메시지를 봤는데, 우리 지구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에 쌓여갖고 두려움에 의해서 조성된 사회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지금 말하는 이 천년의 황금 시대에 진입하게 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결국 그들의 거의 한 대다수가 지금 이 암흑 세력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암흑의 세력에 속한 자들은 인류의 탈바꿈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우리가 태양계 전체를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전 태양계가 방대하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계속되도록 그들에 의해 전 태양계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꾀했다. 그러므로 제3의 세력 개입이 필요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구 영단의 조약에 따라 지구 안에서의 룰과 양식만으로 그것을 개입할 수 있었고, 외부적 개입은 불가했기에 수많은 빛의 영혼들이 지구로 이렇게 유입되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류가 곧 진입하려는 새롭고 굉장한 이 시대는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한 의식으로 되찾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성서의 계시에도 예고되어 있듯이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영장류의 존재들과 말을 주고받게 함께 거니는 그런 시대다. 즉 인간이 지구의 영단과 하나가 되는 시대이다. 지구의 공동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고래류 동물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결국은 복원된 태양계와도 더불어 협동 작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인간은 항상 진정한 자아의 발견에 골몰하게 되는데, 사실 인간의 참된 자아는 원래 여러 영능력을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안다. 사념의 전달, 염력, 청령, 투시력 등등 정신능력은 모든 인간의 본래 유산인 것이다. 또한 서로의 감정 이입에 의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법, 나아가 이들 올바른 대인관계가 평화롭고도 건설적인 사회 풍습을 결정하는 방식들로 연결되는 새로운 사상에 관해서도 인류는 과거의 유산으로서 그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 및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과학과 공업기술도 도래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혹성, 하나의 새로운 은하 문명권 및 새로운 은하 인간, 바이어로 탄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새 시대, 레무리아에서 인간이 건설했던 것보다 한층 더 나은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이제 되어 있다. 태양계 안의 영단의 도움으로써 인간은 지구와 태양계 안의 다른 혹성들의 모든 생명체의 진정한 보호자로서 스스로 영혼의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 인류가 곧 닥쳐올 이들 큰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겪게 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시리우스인의 최초의 접촉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지구 영단과 시리우스인이 지휘하는 이 첫 접촉은 지구 태양계가 은하연합에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은하 문명권으로서의 모든 변화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다. 지구상에서 응용된 지혜와 사랑을 통해서 장차 언젠가 인류는 자신들의 지식을 다른 여러 태양계에 나눠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 나눔은 하느님의 늘 팽창하는 힘과 존재석에서 계속되도록 확신해도 좋다. 인류는 지금 실로 기가 막히고도 굉장한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와슈타는 말합니다. 지구 영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에너지 공작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흩어져 사라지고 나면 상승 과정을 위한 명백한 시일이 제시될 것이다. 이 거대한 사업을 위한 최종적이고 명확한 시일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20세기 말 전후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때일 거라고 자기들은 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빛의 연락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를 나눠 갖고 또 주위 사람들과도 나눠 가짐으로써 이 광명의 연락망에 접근이 허용되는 모든 사람들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빛의 연락망을 형성하는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명상을 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위안과 안위를, 안정을 줄 협동적 의식에 입각한 이런 행동도 계통적으로 계획하십시오. 생각과 행위 면에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일치하여 기꺼이 행동하십시오. 변화와 의식의 이 위대한 에너지를 지구에 초래하고 있는 그것이 누구나 다 고무하게끔 안전하게 정착시키는 데는 세계적 규모로 행동하는 일체화된 사람들의 집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막대한 숫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종류의 은혜가 지구의 50억을 넘는 사람들에게 과연 적용이 될까? 카르마라든지 인과응보 이런 것들은 혹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이 책에서 물어보는데 와슈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구는 거기서 육체를 타고 태어난 모두가 은혜와 용서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행성이다. 사랑과 빛의 이 법칙이 지구 영단과 지구에서 창조된 만물의 토대, 이 사랑과 빛을, 이 용서라는 은혜를 행성의 도처에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곳에 지상에 왔다는 사실을 지구인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당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완전 의식의 신시대가 지구상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임을 지구에 사는 모두가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두려워해야 할 성질이 아님을 깨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내용의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